안녕하세요. 맘스외과 성형외과 신승환입니다. 누구나 흉터가 생기는 것은 원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 흉터 없는 수술을 받고 흉터 없이 처짐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처짐이란 결국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죠. 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결국 꼬매야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흉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흉터를 아예 안 남기거나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중에는 각종 흉터 연고와 실리콘 테이프, 여러 가지 관리 제품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중구난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흉터라는 게 거울로 보는 자신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상처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낸 놀라운 치유의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흉터란 꼭 미워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우리가 고마워해야만 할 치유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리 고맙고 유용한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보기 싫은 건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 흉터를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흉터를 최소한으로 남기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잘 꼬매야만 합니다. 꼭 성형외과에서 꼬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과에서 겉에서 보기에 정갈하고 예쁘게 봉합하는 것이 기본이죠. 하지만 흉터의 형성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피부 봉합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속봉합인데요. 흉터가 안 좋게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부 표면의 과도한 장력, 그러니까 당겨지는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여유가 많고 주름 방향에 완전히 일치하는 쌍꺼풀 흉터는 누구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낫게 되죠. 또 다른 예로 분마 수술로 생기는 제왕절개 흉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력을 적게 받는 수평 방향의 흉터는 깨끗하게 낫는 반면에 급하게 분만하느라 생긴 수직 방향의 제왕절개 흉터는 누구나 안 좋은 흉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흉터는 가로로 생기는 흉터보다 훨씬 더 많은 장력이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슴 축소 수술을 한 경우에도 흉터를 최소한으로 남기려면 피부에 직접 걸리는 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속봉합, 가슴 수술에서 말하자면 안쪽의 유선 조직을 끌어모아 봉합하고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유선 조직을 최대한 모아서 봉합한 후에 이를 근막에 고정해서 그 결과 피부에 걸리는 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보통 축소 수술 시 이런 방법을 등한시하고 그냥 피주머니를 설치해 음압으로 조직을 모아놓기 쉬운데요. 이러한 경우 결국 피부에서 모든 장력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흉터는 안 좋아집니다. 피부에 장력이 심하게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과다 생성해서라도 이를 버텨내려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율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선 같은 얇은 흉터가 아니라 흉터 자체가 쭉 넓어지며 낫기도 합니다. 따라서 좋은 흉터의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피부 봉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봉합, 즉 유선 조직을 확실히 봉합하여 피부에 걸리는 장력을 최소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후관리입니다. 흉터와 상처는 다릅니다. 흉터는 상처가 치유된 이후의 과정으로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긴 성숙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치유 과정에 따라 그때그때 치료 방법을 달리해가며 유연하게 치료 방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결국 다양한 레이저 장비와 치료 방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확실한 조직 봉합과 철저한 후관리, 이 두 가지가 가슴 축소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담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상태에 맞는 최선의 수술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최선의 결과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신승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